다음 주제는 사건, 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화면만 먼저 봐도 어떤 그림인지 감이 잡히시는지요? 감이 대들어 이 대낮의 강목으로 사실 지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데이트 폭력이었다면 이번엔 직장 상사의 강목 폭력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황수연 기자와 함께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 회사 임원에게 강목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장 앞마당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두 남성.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지만 남성은 강목을 집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더니 수차례 폭행을 이어가는데요. 맞은 남성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린 남성은 다름이 아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상사, 그리고 맞은 남성은 40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은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맞았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사건 짚어볼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계속 계시고요.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 팀장님. 네. 저 CCTV 보니까 너무 더 충격적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강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41세 된 영업사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3년 전에 본인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던 사람이고 세 아이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실은 그 유명 패널 업체에 취업을 하고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래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임원입니다. 44세 된 임원과 이야기 중에 회사 거래처 편을 든다는 이런 이유로 시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화가 난 임원이 이 거래처, 그 회사 직원 41세 된 피해자에게 강목을 들어서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하죠. 그래서 결국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 이때 옆에 있던 그 회사 같은 부하 직원이 119에 허위 신고를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벽에 부딪혀서 쓰러져서 있다라고 하는데 1분 후에 취소를 한다. 근데 이게 또 다시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갑질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박 변호사님 영상 속에서 보셨겠지만 이 피해 남성이 정신을 잃어서 몸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 상태가 좀 걱정되는데요. 지금 이제 머리를 맞고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지금 진단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글쎄요, 이제 머리를 가격한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머리에 가격한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지금 백전 팀장이 좀 설명했지만 119에 신고한 거를 또 취소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좀 경찰에서는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임원한테 대든다고 저렇게 강목으로 무차별 폭행을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딱 피해자와 가해자 두 명만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말릴 생각들을 화면에서 봤을 때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슈퍼 갑질가에서 회사 임원에게 어떤 그 사업적인 문제를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네가 나에게 내가 임원이고 넌 아무것도 아닌데 대들어 이런 형태의 슈퍼 갑질이 또 튀어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누리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소위 폭력을 일삼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고 강목을 들어서 거의 하반신 마비 지경에 이르는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상사가 그렇더라도 법적인 위반이나 어떤 폭력이 있으면 이걸 제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그걸 동조를 해가지고 허위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 처벌이 두려워서 이걸 1분 만에 취소라는 이런 행태 이것도 보면 정말로 어떤 그 용비어천가식의 그런 아부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예, 백 팀장님 또 짚어볼 게 사실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응급처치가 있을 때까지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 참 많은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종합병원에 병원을 4번째까지 이송을 한 상태인데 그 병원에서 의사하는 얘기는 사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세 아이의 가장이고 한 부인의 남편인 이 가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신속히 신고를 해서 치료를 했더라면 하반신 마비 증세까지 가지 않을 상황을 결국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하반신 마비까지 이르게 된 이런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게 지금 강목
폭행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허위 신고 그리고 그렇죠. 이 골든 타임까지 놓쳐서 지금 이제 하반신 마비 위기까지 왔다는 이 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직 처리를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일은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싸움박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저 회사 쪽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싸움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뭐 반문하기도 했지만 이 피해자가 3년 전 부도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하기가 업무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고 있겠지만 베테랑이라는 영화랑 아주 유사합니다. 예. 베테랑 뭐 1000만 관객 돌파한 베테랑 영화에 보면 실제로 싸움을 하고 다치게 한 후에 112에 신고하는 것들을 조작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방치했던 이게 이제 범죄가 됐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베테랑의 현실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되고 이 때렸던 사장도 문제지만 주위에서 말리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입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변호사님 좀 정정을 하자면 이제 사장이 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 회사 임원이죠. 임원이 예, 폭행을 예. 한 사건인데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회사 측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게 저희 취재기자가 이제 회사 측과 통화를 했을 때에는 이 피해자에게도 좀 나름의 문제가 있었다. 회사 측에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지금 피해를 당한 41세 된 이 분이 거래처 실적이라든가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돼서 영업 손실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이모이라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저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에 불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회사 측에서는 약간 물타기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비판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모에게 시켜서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런 피해자의 영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또 거래 실적이 전무한 이런 형태를 부각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새아의 아빠이기도 하고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회사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조사가 더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네요. 예. 아니, 회사 입장은 저는 이 재산적 부분입니다. 재산적 부분하고 생명이나 신체적 부분은 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재산적 손해면 재산적 손해만큼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좀 손해에 입혔다가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살인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CCTV라든지 경찰에서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살인에 가까운 행동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던 이런 행동은 글쎄요 암만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경찰이 조금 꼼꼼하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회사 측도 뭐 보도에 대해서 사람 때린 건 뭐 저 임원 상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보도에 대해서 일부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예. 있으니까 조사를 더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이 피해자가 세 아이의 아버지라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